안철수 후보가요, 마지막 승부수가 하나 있다 해서 제가 대연정 공동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다 했는데, 어제 TV 토론에서 안철수 측을 대표해서 저하고 토론하는데 나왔던 분도 주말이나 내주 초에 할 거야더만은 좀 일찍 오늘 오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메시지 전달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오늘도 조금은 불명확한 부분은 있습니다. 핵심은 대통합,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김종인에게 이 대통합,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을 제안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준비위원장은 또 뭐 하는 거냐? 대선에 승리를 해야 대통합,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안철수 캠프 안에 별도 조직으로 자기가 되면 대통합,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 아젠다 캠페인 이슈 파이팅을 김종인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안철수, 김종인 간에 회동을 했고, 김종인은 당적을 가지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도울 수도 있다라는 뜻을 피력했고, 그저께는 김종인 전 대표를 따라서 더민주당을 탈당한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도 했죠. 그때 여러가지 모습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김종인과 안철수의 결합이 멀지 않았다라는 추측까지도 됐습니다. 자, 오늘 일단 안철수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새 정부는 대통합 정부고 개혁 공동정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당외에 별도로 설치해서 김종인 전 대표에게 맡아달라고 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아닌, 쉽게 말하면 제3지대, 바른정당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정부가 될 거니까 당 밖에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당내에서 당내 사람들과 꾸리는 통합정부하고는 다르다면서 문재인의 통합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공동정부 구성 대상으로는 국민을 위해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다만 탄핵 반대 세력과 개파 패권주의 세력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탄핵 반대 세력이면 친박일 거고 개파 패권주의 세력이면 친노, 친문이겠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친노, 친문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걸로 보이고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책임 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지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이 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겠다 했으니 내각 책임제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비춰집니다. 자, 그리고 2018년 6월에, 내년 6월에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쟁점 사항을 열어두고 합리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 3년 임기 단축 개헌 추진도 포함되느냐 하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도 따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임기 단축을 말하기는 싫고, 나중에 개헌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임기 단축까지 개헌안에 넣으면 그건 따르겠다. 그런데 소급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기는 싫은데 3년 임기 단축을 동의한 듯한 뉘앙스를 남기는 지금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개편을 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이 이런 승부수를 던질 거라는 것은 최근에
여의도에서 예측이 되어 왔고 마지막 카드일 거다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밑으로는 홍준표, 유승민을 겨냥해서 3자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바른정당의 김무성 세력 한 20명과 또 자유한국당의 친박 핵심 세력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친박은 지금 대선이 끝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식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보석으로 석방을 시키고 또 사면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박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대선만 끝나면 홍준표를 팽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김무성이 팽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홍준표 지지가 막판에 예상치 않게 올라가고 유승민도 조금씩은 올라가니까 이게 김무성 세력과 친박 세력이 머리가 아파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안철수의 적절한 조정, 즉 안철수가 20% 후반이나 30% 초반에만 있으면 정말 딱 좋은 조건이죠. 자, 홍준표 들어가고 유승민이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팽시키고 전부 다 지지한다고 하면서 안철수의 대통합, 이 개혁 정부의 일원이 되겠다. 개혁 공동정부의 일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참 지지율이 미세하게 올라가니 이제 홍준표가 물러날라 하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오늘 보니까 15% 넘었던데 이번 주말 넘기면 토론회 오늘 저녁에 또 하고 하면 뭐 한 17, 18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하고 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서 이제 안철수는 20% 초반, 10% 후반 떨어질 건데 나나 안철수나 만날 시간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골드 크로스로 만날 건데 내가 왜 안철수한테 양보하냐? 이제 안철수만 제끼면 내가 될 수도 있다. 홍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유는 나도 이제 지지율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5%를 제끼고 있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 못하겠다. 봐라 안철수가 급하니까 지가 먼저 제안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잘못됐죠. 나 보면 안철수 지지율이 내려와서 안철수가 좀 같이 살자고 어리대가지고 온갖 부탁을 다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거짓거리를 하고 다닌 겁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는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 하는데 아마 오후에 입장 밝히면서 받겠다 하겠죠. 그래서 이 개혁 공동정부 구성을 나는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안철수는 이 문제는 결국 보수 진영을 겨냥해서 대통합 개혁 공동정부 구성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마지막 승부 반전 카드인데 여차 안철수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죠. 작전이 있었지요. 자기가 문재인하고 비슷해졌으니 이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내 밑에 붙어라. 자연스럽게 다 흡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자기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안철수로 자연스러운 단일화는 물 건너 가버렸고 결국은 홍준표와 지금 보수 지지층을 놓고 안철수한테 가 있는 보수 지지층을 놓고 지금 서로 누가 갖고 마지막까지 그 지지를 확보하느냐 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로섬인 이유는요. 제로섬은 100개 중에서 내한테 60개 가면 니는 40개, 네가 60이면 내가 40. 이렇게 한정된 걸 가지고 서로 뺏기 게임을 제로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갤럽이 지금 조사에 의하면 홍준표가 12로 나왔죠. 지난주에 이 안철수와 문재인 간의 이 격차는 11%였는데 이번 주는 16%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40, 안철수 24. 그리고 홍준표와 안철수의 차이는 이제 21%에서 12%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철수 24, 홍준표 12. 그러니까 이제 5일 뒤면 그러니까 내주 중반쯤 되면 여론조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깜깜한 대선이 되고 즉 5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가 금지된 이후부터는
이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을 할 수도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조사가 될 때 안철수가 문을 따라잡고 홍하고 지지 차이를 벌렸다라고 할 수 있는 카드를 던져야지. 일단 안철수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하고는 좁혀지고 안가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가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던져봤자 무의미해질 거라 보고 마지막 승부수로 대통합, 개혁 공동정부를 던졌습니다. 자, 가장 좋은 거는 반문연대 단일 후보지만은, 자, 안 후보 스스로가 호남표를 의식해서 바른정당은 갖다 바치겠다라는 데도 거부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제 네 지지율이나 내 지지율이나 비슷하다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나마 지금 올 때 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반문연대의 중심축인 김종인을 당 외곽에 본인이 원한 대로 끄집어내놓고 김종인이 평소에 했던 세 가지 이야기 뭡니까? 연정. 그래서 대통합 개혁 공동정부. 끝까지 연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헌이라는 말에 대해서 2018년 6월부터 개헌을 하겠다 했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렇게 개헌안을 잡으면 따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임기부터 3년만 하겠다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5년짜리로 뽑힌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개헌되었다 해서 사후적으로 바뀐 헌법에 의해서 3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좋습니다. 뭐 김종인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 어쩌고 모르겠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안보 동맹을 맺어라. 사드부터 주요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보수청에, 보수정당의 의견을 다 수용을 하면서 경선을 해서 단일화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 조건으로 연정, 개헌, 임기 단축을 공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질 않고 허지부지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은 뭐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안철수의 개혁공동정부, 대통합 개혁공동정부라는 희한한 이름의 조직에 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김종인 씨 저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건 그분의 결정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홍준표나 유승민을 사퇴시킬 이유나 명분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바른정당 의원 수 20명이 안철수한테 가고 싶은지 유승민한테 단일화 압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단일화하라고요. 이들은 양강구도를 통해야 문재인을 꺾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11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국가 위기 속에 후보 개인의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좌파 백건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단일화 하자면서 유승민이 양보하라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3자 후보 단일화가 중도 보수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은 여기 응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불안 세력, 좌파 세력 집권을 막아야 된다 요 말은 했는데요. 이것은 구색에 불과하고 솔직히 말하면 야당하기 싫다. 여당하는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보가 진짜 중요했다면요. 안철수한테 안보에 대한 약속을 해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드나 햇볕정책, 개성공단, 전시작전권, MD 등에 대한 입장을 똑같이 말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3자 단일화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순이지, 안철수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당의 후보를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저것들 의총이 마지막 의총이었다 하면서 후보 흔들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정치적으로 판단력도 없고 타이밍도 못 보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되고 안 되고 죽게 생긴 것은 안철수인데요. 어차피 바른정당의 이나 유승민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후보 선출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될라다가 안 되는 사람이 급해져서 다 오만 거 다 해줄게 하고 하는 거지. 저거가 먼저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안보는 핑계일 뿐이고요. 당신들이 정말 안보로 단일화 하자 말 앞에 내세워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단일화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서로 끝까지 갑시다. 홍준표하고 유승민이하고 차라리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를 제끼는 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등만 되면 국민이 혹시 압니까? 마지막에 보수 단일 후보한테 표를 모아줄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안철수 오늘요. 벗어가지고 던지려면 좀 더 할딱 벗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벗어가지고 안보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통합 개혁 공동정부 알 바 없어요. 저는 그런 데다가 숟가락 하나 얹고 싶지도 않고 김종인 씨나 데려가서 잘하고 보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